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김현정 언론과의 그 유착 문제가 지금 드러났는데, 이후로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씨가 어떠한 그 말장난으로 넘어가려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허은하 대표는 또 어떤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준석열차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그 윤석열 씨랑 왜 똑같다고 얘기하는지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개혁신당의 입장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의 허위 비방 공작을 하고 있다. 여기에 공작이란 말을 갖다 붙입니다. 아무데나 저렇게 뒤에 공작을 갖다 붙이면 시민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허은하가 이젠 이런 공작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지들이 멋대로 그 윤석열보다 더한 방식으로 허은하 대표를 내쫓으려 해놓고 거기다가 심지어 공작이란 말까지 갖다 붙이는 거다, 저것들은 정말 답이 없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여기에 또 이재명 대표님까지 또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이준석 본인이 잠수를 타더니 결국 생각해낸 결론이 뭐냐? 바로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또 동덕여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한길, 그리고 황교안, 동덕여대 여기랑은 토론을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왜 신인규 변호사가 토론하자는 거, 그리고 허은하 대표가 토론하자는 거, 이런 거는 무시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바로 본인이 사기, 횡령, 배임, 그리고 언론과의 유착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남의 얘기입니까? 바로 본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다른 이슈로 대충 덮고 넘어가면서 프레임 장난질을 해왔던 게 여태까지 이준석이 성장해온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파해법이 생겼다는 거죠. 저 이준석 씨의 그 온라인 공론장을 활용한, 정확히 이제 팬코죠. 팬코 준천지들을 활용한 이 프레임 장난질에 그동안 정치인들이 무력하게 당했을진 몰라도 이제는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러니 페이스북에도 이준석 씨를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데 이건 뭐 볼 필요도 없고요.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이준석 만세만 외치고 있는데, 어쨌든 비판하는 반응들은 어떤 목소리들을 내고 있냐, 막 지성 반지성 운운하는 걸 두고 이거야말로 상당히 반지성적이다, 통탄에서 본인 찾고 있는데 지역구 일부터 해라, 이런 반응과 집안, 한마디로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 개판 쳐놓고 나 몰라라 밖으로만 도는 게 뭐하는 짓이냐, 입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망할 거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김현정의 뉴스쇼, 언론 유착 문제입니다. 이걸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입도 뻥끗 안 하는 거 봐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상납 의혹 때도 그랬고요, 명태균 게이트 초창기 때도 그랬고요. 본인은 그냥 아예 모르는 척하면서 다른 얘기, 막 지금 이런 식으로 정쟁화할 때냐, 이제는 뭐 그 다른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뜬금없이 자기가 무슨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오질 않나, 아주 역겨운 짓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지만 토론으로 치면 허은하 대표랑 토론 어떻게 할 거냐, 요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본인과 관련해서는 사기, 횡령, 배임, 언론 유착, 이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명태균 건이 있죠. 이러니 허은하 대표도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 이슈로 또 본질 흘리려고 하는구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도망치지 말고 토론하자니까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고,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준석이 그동안 토론의 왕이다, 무슨 뭐 말빨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뭐 이것도 심지어 뭐 본인이 항상 뭐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또 생각을 하고 거기서 또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서 여기까지 온 거다, 팬코 준천지들이 얼마나 띄워줬습니까? 그러면서 하버드 천재 코스프레는 그렇게 하더니 막상 자기 불리한 이슈 생기면 저한테 했듯이 페이스북 차단하고 그냥 도망친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열등감 때문에 저런다, 뭐 사적인 그 자기의 그 욕망 때문에 저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고 튀는 거, 이런 짓거리를 맨날 저질러 왔는데 그동안 이걸 보고 쫄고 아니면은 뭐 그냥 한줌론 얘기하면서 그냥 무시하자고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이준석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허은하 대표가 저렇게 계속 조목조목 짚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반지성은 뭐냐,
바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과 대화를 피하고 낙인만 찍는 것이다. 물론 이러면 팬코 준천지들이 어떤 식으로 물타기 하냐면 또 대뜸 뭐 허은하 대표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라든지 아무 말 대잔치를 저질러 놓고 왜 너는 그럼 대화 피하냐. 이게 대표적으로 DC에서 지금 보여주는 뭐 행번방 사태가 가장 최근에 있었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쏟아내면서 왜 해명 안 하냐. 저거 해명 안 하니까 이거는 팩트다. 요런 식으로 말장난을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 구체적으로 카톡 증거가 까진 거 아닙니까? 팬코 준천지 당신들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다른 정치인도 똑같은 짓을 하니까 상관없다, 문제 안 된다 라고 얘기할 거면 증거를 갖고 오라고요.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물타기를 하면 이게 자기들 그 팬코 안에서나 먹히지 다른 시민들 입장에서 뭐로 보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런 식으로 세대 구도 전환으로 정치 판가리를 한다더니 결국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이 꼬라지, 특히 맨날 그렇게 뭐 양당제 폐해네 뭐네 그러면서 항상 뭐 중간중간 거리더니 왜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늘 이 팬코 준천지들의 이야기만 끌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준석이 무슨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팩트만 얘기한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 서사 자체가 그냥 애초에 뜬구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구에서는 왜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맨날 그냥 여기저기서 어그로나 끌고 있냐. 이러니까 이제 지역구 주민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니까 맨날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정치하면서 천재 코스프레 하는 거 역겹다 이거예요. 비호감도 1위 당당하게 찍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요. 틈틈이 계속 나오는 얘기 보면 이준석 씨는 비호감 1위를 자주 찍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닌데요. 어제 검찰에서 이준석의 사건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자금법,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이걸로 또 별도로 고발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플러스로 천하람, 이주영 이들도 지금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등 이런 정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5,500만 원, 이 5,500이라는 숫자만 들어도 이제는 다들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를 떠올릴 겁니다. 그 박성민 씨가 평소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 아닌 척하면서 이준석 대선 나와야 된다, 이준석이 정치를 얼마나 잘하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띄워왔지 않습니까? 마치 관계가 없는 척하면서. 하지만 이게 지금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빼박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검찰에선 고발장을 검토한 뒤에 뭐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발 제가 계속 요구하지만 동일 잣대, 동일 기준을 들이대고 동일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냥 잠깐 떠들썩하다가 사라졌냐고요. 이러니까 이제 팬코 준천지들은 거 봐라,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다 무혐의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정신승리하지만, 똑같은 짓을 민주당에선 이런 일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온갖 속보내 단독이네 막 새벽부터 쏟아져가지고 진작 매장됐을 겁니다. 이런 불공정한 그 운동장인 걸 이준석 씨는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죠. 그래놓고 또 겉으로는 무슨 말을 합니까? 공정한 경쟁이래요, 능력주의래요. 이런 걸 다 숨기고 양도구육할 능력을 말한다는 거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결국 이준석의 실체가 다 드러나서 이준석을 향해서 허은하든 명태균이든 다 네 업보다, 지금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준석은 좀 진짜로 아웃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발전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오히려 발전을 막는 그런 정치인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하는 거 보면 저게 정치인의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이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가족 사진이라면서, 진짜 가족 아닙니다,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 합성된 사진이라는 이렇게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관계도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준석 씨의 실제로 뭐 준석맘에 이제 시끄러 엄마까지 된 김현정 씨를 비롯해서 뭐 김종인, 명태균, 박성민까지 여기에 장성철 씨는 왜 빠졌나 하는 의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 계속 또 추가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석열차 여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뭐냐? 준석열, 말 그대로 윤석열이나 이준석이나 똑같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어제 탄핵심판 출석 없이 구치소에 복귀했다 그래서 야 저거 진짜 구치소 밥 맛이 없으니까 저 밥 먹으러 나온 거구나,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 멋대로라는 거예요.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어젯밤에 중요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이 정적 제거용으로 이 내란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현재 사법체계에선 이재명 대표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비상대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한마디로 이런저런 명분을 계속 깔아놓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공수처 헌재를 비난하고 있는데 핵심은 뭡니까? 정적 제거하려고 이 짓거리를 저질렀다는 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 여인영 씨를 조사하면서 이 검찰에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을 확보했다는 건데 이러면 그냥 당연히 사형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극단적으로 뭐 세게 얘기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중에서 당연히 사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체포 명단에 올랐던 사람들 다 자기가 평소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잡아가지고 실제로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는데 이걸 살려두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 정치가 굴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사라진다고 이 문제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들의 말장난에 대해선 당연히 대응은 대응대로 하고 후속 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데 여기에 내란 우두머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뭐 사실은 윤석열을 지킨다는 건 표면적인 명분이고 자기 핵심 지지층 계속 구축해가지고 다른 본인의 뜻을 구현시키려고 이따위 무리수를 계속 두는 인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경원 씨가 기자한테 왜 화를 냈습니까? 무슨 우리 사회 곳곳에 좌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이 숨어 있었는데 이제 드러났다. 그래서 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하는 검은 세력이란 표현하고 기생 세력, 좌파 카르텔 엄단 그런 얘기라고 헌법 유린, 법치 파괴, 직권남용, 국민 배반, 국익훼손 요 얘기를 그대로 윤석열과 본인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중에 이제 공수처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씨가 또 저렇게 어그로 끌고 있죠. 쓰잘머리 없는 공수처는 폐지해야 된다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 여기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그냥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개혁하자고 민주당 정부에서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목소리 내왔습니까? 실컷 단물 쪽쪽 빨면서 또 자기네들 위기 순간 오니까 버리는 거, 요것도 어쩜 이렇게 이준석이랑 똑 닮았습니까? 박근혜 키조로 정치권 입문해가지고 단물 쪽쪽 빨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버리고, 윤석열로 또 양두구육 해가지고 쪽쪽 빨더니 또 버리고, 늘 이준석 씨는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십수년간 정치를 해왔는데도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리고 지금 공수처 얘기를 또 이어가 보면 윤석열 체포를 막으려고 했던 경호차장 그리고 경호본부장 공수처 이첩 검토를 한다고 하죠. 김성훈, 이광우 이들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지금 공수처를 계속 또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헌재를 부정하는, 그래서 부정 탄핵 빌드업으로 지금 가는 일환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명태균 관련한 문제도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에 핵심은 명태균, 김건희, 김성훈, 그리고 여기에 또 이명박계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올라가 보면 이명박 여기까지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PD수첩에서 굉장히 중요한 2030 폭도들 관련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2030 폭도 얘기하면 또 이제 이거를 TV조선 같은 데선 2030 우파라고 또 바꿀 겁니까?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2030 이 폭도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 미국 정치 갤러리, 국민의힘 갤러리,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이쪽과 사이비 종교 문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쏟아내는 문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뤄서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 저들이 또 어떤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